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2013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13년 1회 시험을 제가 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요, 90점 이상의 점수를 모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크게 없는데 그래도 몇몇 문제만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럽트 최근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인터럽트는요,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주행 중에, 자, 운행 중에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운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은 경우가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라는 것을, 이 상황을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처리를 해주고 그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인터럽트의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운행 중이라면은 이렇게 충돌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사고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그 실행이라는 것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운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한다.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상황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습을 하는 것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습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요.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풀이를 설명을 하든지 다르게 풀이를 설명을 하든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같은 설명이죠. 자, 2번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자, 컴퓨터 CPU 입장에서 인터럽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전이 되겠죠. 정전.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결함. 하드웨어 장치가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 자, 입력하고 출력. 자, 이런 것들도 인터럽트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그냥 CPU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모두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 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하다가 다른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른 문제들이 다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멈춰야겠죠. 멈추고요.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정전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 정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컴퓨터 내부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정전이라는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찾아서 이것을 먼저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 조치가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4번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나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나 같은 뜻입니다. 수행을 하고요. 다시 주 프로그램, 처리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돌아가야겠죠. 자, 3번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하드웨어 결함, 그러니까 전원에 뭐 전원 장치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원의 결함이라든지 메모리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럽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추가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인터럽트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임의의 부프로그램, 자, 부프로그램, 뭐, 서브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호출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자,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것을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처리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럽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분기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점프해서 다른 명령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프로그램 그 절차예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럽트가 아닙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옳은 것은, 자, 헤르츠라는 단위를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CPU, 컴퓨터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요. CPU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사용을 확인하실 때 CPU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겁니다. 그때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헤르츠예요. 헤르츠, 메가헤르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클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클럭 속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인 진동, 펄스가 이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것을 클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 작동을 하는 것을 1Hz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펜티엄 뭐 200MHz다라고 했을 때 1초에 한 2억 번 정도의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클럭 주파수, 뭐 클럭 속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헤르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그리고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것은 이런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 이 자기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여기 액세스암이라는 이 장치가 자, 이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그런 좀 물리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장치가 주로 이제 하드디스크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SSD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물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를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뭐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가이면서도 이제 고가이지만은 속도가 일단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비싸지만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SSD로 많이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SSD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프레드시트 그 과목을 공부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실습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서는 실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제 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이를 하시려면은 시험장 가시기 전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고도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공부하실 때, 강의 들으실 때는 실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실기까지 대비가 되겠죠.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새 통합 문서의 시트 개수. 자, 시트 개수가 보통 우리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은 시트 1, 뭐 시트 2, 시트 3, 3개입니다. 그죠? 보통은 3개인데, 자, 이것을 설정할 수 있죠.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면은 엑셀 옵션에서 기본 설정에서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가시면은 포함할 시트 수라고 있습니다. 자, 기본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을 셀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4번, 여러 워크시트에 동시에 같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통합 문서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죠? 열면은, 만약 시트가 이렇게 3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트를 지금 활성을 했어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상태고요. 자, 이것을 뭐 A 첫 번째 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이 시트 하나 선택.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트 선택, 그리고 세 번째 시트 선택,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 첫 번째 셀에다가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트에 동시에 같은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방법 아시겠죠? 자, 그냥 뭐 시트 하나만 활성화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이제 시트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세 개의 시트를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세 개의 시트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을 하면요, 세 개의 시트에 동일한 자료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3번, 통합 문서 내에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게 할 수 있다. 자, 시트가 이렇게 3개 있어요. 통합 문서에 있으면은, 이제 그 시트를 숨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숨기게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통합 문서가 있으면은, 통합 문서는 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의 시트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물론, 뭐, 하나 숨기고 또 하나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시트, 이 자체도 숨김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문서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트를 숨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숨기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숨기려고 하면은 통합 문서에는 화면에 보이는 시트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2, 2, 3, 4, 5, 4, 3 숫자의 아래와 같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셀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 찾아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을 보시면은 이제 쉼표하고요, 소수점 위치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쉼표는요,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셋째 자리 이후에 자, 쉼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쉼표를 뜻하는 거고요. 자, 소수점은 소수 둘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력이 되었네요. 그래서 천 단위 쉼표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천 단위 쉼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과 보시면은 동일하네요. 자, 두 번째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이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입력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0은요. 자, 0하고 샵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0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면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자, 쉼표는 천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이 되었네요. 자, 천 단위 쉼표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쉼표가 하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입력되는 쉼표는요, 세 자리를 생략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0원이라고 문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문자, 1000원 문자를 표시하라, 같이 표시하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쉼표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 세 자리를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생략을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요. 자, 이 5라는 숫자는요,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세 자리가 생략이 되는데, 이 5라는 숫자 때문에 반올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이제 5가 됩니다.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반올림이 발생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반올림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4가 아니고 5가 되겠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기 때문에 여기 붙습니다.
그리고 1,000원, 뒤에 1,000원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1,000원. 자,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 아니고 5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샵하고 %라고 되면요, 입력된 숫자에 100을 곱한 후 100분율, 그러니까 퍼센트 기호가 붙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분율로 표시를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0이 붙고요. %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학년 1반 파일의 기말고사 시트에서 A 5번째 셀을 참조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아래쪽을 보시면요, 북1이라는 통합문서, 북2라는 통합문서, 이렇게 두 개의 통합문서가 있습니다. 자, 북1에 시트 1에 보면은 A 첫 번째 셀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2 통합문서에서 자, B의 세 번째에다가 이제 북1에 있는 자, 이 값을 참조를 하고 싶어요. 자, 참조하고 싶으면은 자, B의 세 번째 셀에서 자, 등호 입력하시고 해당 통합 문서에 해당 그 셀의 위치로 그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죠. 클릭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셀의 값을 참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참조했을 때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참조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자, 북1이라는 통합 문서, 그러니까 다른 통합 문서가 되겠죠. 자, 다른 통합 문서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통합 문서 다음에는 시트 이름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셀에 이제 주소, 셀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 그 사이에는 느낌표가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시트, 셀, 이런 순서대로 입력이 되고, 대괄호, 느낌표가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여기 뭐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은 뭐 생략 가능합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1학년 1반 파일이다. 이게 통합 문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1반, 뭐 1학년 1반점, 뭐 XLSX 뭐 상관없습니다. 확장자까지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통합 문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트의 이름이죠. 시트의 이름.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셀의 이름이죠. 셀의 이름. 셀의 이름 사이에는 느낌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013년 1회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